와이프가 땅을 샀답니다. 건축물이 있는 땅의 대지와 지적상의 대지가 다른 경우였습니다. 이런 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제가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건축 설계 상담을 하고 또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60개 정도가 건축 허가를 냈고 한 50개 넘게를 좀 준공을 했는데요. 그 외에 많은 상담 전화도 오고 또 사무소에 방문해서 설계 상담을 하고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날 어느 남자 건축주분이 한번 오셨는데요. 와이프가 땅을 샀답니다. 그래서 땅을 사서 반지하의 지상 2층에 다가구 건축물인데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해야 될지 신축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사무소에 와서 한번 상담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건축물 소재한 그 번지를 찾아보니까 보통 이제 현장에 나가서 판단할 수는 없고 그렇게 상담을 오게 되면은 우리가 포털 사이트의 그 스트리트 뷰나 인공위성 지도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현장에 안 나가도 그 땅에 대한 위치라든가 경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담을 오게 되면 바로 상담을 하면서 스트리트 뷰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건축물을 보니까 건축물이 있는 땅의 대지와 지적상의 대지가 다른 경우였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경우였죠. 그래서 인공위성 지도를 보니까는요, 대지의 일부가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스트리트 뷰로 보니까요, 말 그대로 그냥 통로가 아니고 차가 다니는 그 길로, 골목길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러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대지 면적에 대한 금액, 그리고 보통 평당으로 이제 매입비를 산출을 하죠. 그래서 평당으로 지출한 금액과 이 도로로 사용하는 요 부분을 알고 있었느냐. 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면적이 사장님의 땅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느냐. 즉 뭡니까? 내가 지불한 60평에 대한 토지가의 일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이 얼마이냐. 그거를 부동산 중개인이 알려줬느냐.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이거를 샀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죠. 저랑 상담할 때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이런 경우에는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실 그 도로를 원상복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현황도로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는 거죠. 종종 대지의 일부가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어떤 고객은요, 그 땅을 샀는데 도로 그 대지의 일부가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옆집으로 들어가는 통로, 조그마한 골목길, 차는 아니고 통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알려줬다는 겁니다. 사장님 땅이 100평인데 통로로 사용하는 면적이 5평입니다. 그래서 100평 가격을 다 지불하는 게 아니라 95평의 토지가를 지불했던 경우가 있었지요. 이런 경우에는 충돌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전혀 말하지 않고 내 땅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은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중요한 내용을 말 안 해줬다. 부동산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이 계약을 해지해라. 해지해달라고 요구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지를 안 한다면 이거는 충분하게 소송거리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해지를 해라. 그렇게 제가 알려드렸어요. 일단 그분이 다시 가서 공인중개사한테 얘기를 해서 계약이 해지가 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계약을 해지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말 안 하고 나중에 등기까지 넘어갔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땅을 매입할 때는 전문가 상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 말을 믿지 말고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사와 상담을 하셔야만 법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장을 꼭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되는 그 경계점을 참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토지의 측량은 토지주말하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이나 토지의 경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육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죠. 다세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 경계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측량을 하고 사면은 좋죠. 제일 중요한 거는 측량을 하고 그거를 사는 게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어떤 경우가 또 있었냐면요. 상담 전화가 왔었어요. 상담 전화가 왔는데 주로 이제 번지를 알려주죠. 번지를 알려주면 제가 이제 인터넷상으로 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땅이 한 45평 정도 된 그런 땅이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땅은 7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토지 이용 계획은 확인을 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7층 이하까지 가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제가 제 수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그 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면은 7층 이하까지 건축 가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7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7층까지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7층까지 건축 가능하다. 그래서 7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리트 뷰로 보니까 땅에 경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스트리트 뷰는 경사지를 조금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장과의 오차가 있죠. 하지만 경사의 차이는 얼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네에서 만나는 그런 작은 땅들, 2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일조권을 받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서울시 조례상 7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조권을 받으면 5층도 못 짓는 땅들이 있다는 거죠. 4층도 못 짓는 땅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조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조권에 따라서 더 지을 수 있느냐, 못 지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일조권이 뭔지 압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단순히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아무것도 모르는 건축의 기본 지식도 없는 땅 중개인의 말을 믿고 이 땅을 산다. 사고의 시작이라는 거죠. 분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리트 뷰로 보니까 북쪽이 낮아요. 북쪽이 낮으면 어떻게 되죠? 일조권에 더 안 좋은 땅이라는 거죠. 평지면 그나마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평지여도 5층이 맥시멈입니다. 일조권을 받으면. 그런데 거기는 경사지가 있어서 북쪽이 낮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북쪽이 낮습니다. 누가 7층까지 건축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냉철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은 사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잘 지어도 4층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정확하게 레벨을 확인한 다음에 일조권을 계산해서 건축 가능한 면적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불가합니다. 측량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땅을 매입 안 하셨어요. 그분은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안 겁니다. 전화를 안 하고 사람 말 믿고 샀다가 큰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7층에 나와 있다. 이걸 믿으시면 안 되고 현장을 가봐야 된다는 거죠. 현장을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상담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한테 상담 받아본 게 아니라 두 사람한테 상담을 받아보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가가 워낙 비싸잖아요. 서울에 평당 2천만 원, 3천만 원, 조금 도로에 나가면 5천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조심을 해놓는 거죠. 우리가 냉장고 하나를 살 때도 여러 브랜드를 찾아보고 할인마트를 가보고 백화점을 가보고 확인하는데 왜 토지,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가는 이 절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가느냐 이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가면 더 신중하고 더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쉽게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기획부동산이 사고 치는 경우가 늘 있죠. 제가 한 5년 전에 가평에 있는 어떤 프로젝트의 의뢰를 받았는데요. 가평을 가보니까 산입니다. 산. 말 그대로 깎아지르는 절벽입니다.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 절벽이에요. 그런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호를 보니까 마치 강남의 땅처럼 반듯반듯하게 펴져 있다는 거죠.
강남의 땅들은 도로가 직선이고 그 직선에 맞게 땅들이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딱딱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면은 도시계획 딱 정리된 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경사지라는 거죠. 도저히 건축이 불가한 경사도를 가진 현장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는 반듯반듯하게 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보고 개발될 걸 확인한 걸 보고 개발될 거다. 곧 진행된다. 확인하지만 실제로는 경사도가 매우 높은 산지 그런 땅들을 그렇게 지적상으로만 정리해가지고 토지를 파는 그러한 기획부동산에 여러분 당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지를 매입할 때는 꼭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가서 정말 도로가 나와 있는지 경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말 평지가 아니고 경사지라면은 이게 건축이 가능한지 이걸 여러분이 확인을 하신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스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이 땅을 사서 정말 경치가 좋은 바닷가 앞에다가 땅을 사서 친구들을 데리고 현장을 갔답니다. 현장을 갔는데 그게 다 바다였답니다. 왜? 썰물 때 땅을 보여주고 땅을 팔았다는 얘기죠. 그때 갔더니 밀물이었다는 겁니다. 다 바다였답니다. 온통 물바다였답니다. 이렇게 사기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땅 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에 기하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덥석 쉽게 물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고 제가 좀 한번 말씀드렸고요. 실제 있었던 상담 사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고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